공군이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에 걸쳐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2025 데저트 플래그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훈련 참가국은 미국과 영국 등 13개국이며 우리 공군은 2023년부터 참가해 올해 세 번째로 기동기 분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즘 사격대와 탄도미사일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중부지역 미사일 우주감시대를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 의장은 전장에서 작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국군교향악단이 제주시 한라아트홀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순회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군교향악단 대원들은 제주를 시작으로 광주와 청주 등을 순회하며 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공군이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다국적 대규모 연합훈련인 데저트 플래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친 사막 환경에서 고공 강화부터 화물 투하까지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C-130H 수송기에 탑승한 아크 부대와 공군 항공특수통제사 장병들이 중동의 하늘 위로 거침없이 몸을 던집니다. 비행을 마친 수송기는 거친 비포장 활주로 위로 미끄러지듯 안정적인 착륙을 선보입니다. 공군은 지난 21일부터 아랍에미레이트 알 다프라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2025 데저트 플래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UAE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대규모 연합훈련 데저트 플래그는 참가국 간의 상호 운용성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훈련은 전투기 분야와 기동기 분야로 진행되며 올해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13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올해 세 번째로 기동기 분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C-130H 수송기 한 대와 조종사, 정비사, 화물의장사,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 항공특수통제사 등 30여 명의 장병들이 참가했습니다. 장병들은 주야간 저고도 침투와 화물 투하, 비포장 활주로 착륙 훈련 등을 실시하며 연합작전 능력과 낯선 환경에서의 작전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즘 사격대와 탄도미사일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중부지역 미사일 우주감시대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김 의장은 먼저 적 장사정포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 배치된 KT즘 사격대의 대화력전 수행태세를 살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유사시 한치의 주저없이 압도적 타격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장에서 작전 주도권을 확보할 능력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우주감시대를 찾은 김 의장은 이곳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의 시작이라며 한반도의 탄도미사일 위협 실시간 감시 태세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장병들에게 적의 미사일을 신속하게 탐지 전파할 24시간 조기 경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안 경계 임무를 담당하는 육군 23경비여단이 해안경비대대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부대는 감시와 결심, 기동을 통합한 상황조치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24시간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통합상황실에서 육군 23 경비여단 장병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곳 통합상황실은 레이더를 운용해 적을 탐지하는 요원과 영상 감시 장비로 적을 식별하는 요원, 그리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결심을 내리는 지휘통제실이 함께 있어 원스톱 상황 조치가 가능합니다. 과거 여러 곳에서 단절돼 수행했던 경계와 상황 조치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통합상황실에서 대대장이 모든 감시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어 대대장 주도하에 감시와 결심, 기동 타격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해 부대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요원들의 전문성도 더 향상됐습니다.
소초별로 운용하던 감시 장비를 통합하면서 필수 인력도 감축됐습니다. 소초에서 경기작전을 할 때는 제 화면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대대가 통합되고 나서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받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고 또 그 상황마다 저 역할이 뭔지 훨씬 더 능동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부대는 실효성을 꾸준히 검증하고 작전의 완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새 미래를 열다. 하나, 둘, 셋! 서울과 대전에 이은 세 번째 국립현충원이 경기도 연천군에 들어섭니다. 국립대전 현충원 이후 40년 만에 추진되는 현충원 조성 사업인데요.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34만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안장 여력은 11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23만여 명의 봉안시설이 부족해 추가 묘역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천현충원과 국립횡성, 장흥호국원을 신규 조성하고 이에 더해 국립영천, 임실, 이천호국원의 봉안시설 확충을 통해 안장여력 10만여 기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이 숭고한 호국의 역사를 간직한 연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보훈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보훈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천현충원은 약 29만 평 부지에 봉안당 2만 5천 기, 벽 형태의 납골 시설인 봉안담 2만 기, 자연장 5천 기 등 총 5만 기 규모로 지어집니다. 총 사업비로 1,298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춘 연천현충원은 나무벌목 등 산립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논밭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됩니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안장하는 공간은 물론 보훈문화와 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러시아가 한밤중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습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90명 넘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치명적인 공습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습에 북한산 KN-23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KN-23은 화성 11형으로 불리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 공습에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초까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148발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칠러 입장을 취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습이 불필요했고 나쁜 시기에 이루어졌다면서 이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한미 국방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당국 간 고위급 회의입니다.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존노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작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MRO 등 방위산업, 국방과학기술 분야 등 동맹 간의 주요 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미국 비원비 전략폭격기의 일본 배치가 영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이번 배치가 아시아 태평양 중심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장기 주둔과 항구 고착이라는 데 그 군사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주로 괌을 비원비 폭격기의 발진기지로 삼았던 미국의 군사기조가 한층 더 악성으로 변이되는 것이라며 지역 안보에 매우 위해로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책동은 지역 인민의 응당한 반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인태사령부에 따르면 구 원정 폭격비행단 소속 비원비 폭격기가 지난 15일 일본 미사와 미군 기지에 배치됐으며 이는 글로벌 타격 능력을 지닌 미 공군 폭격기 임무부대가 일본에 배치된 첫 사례입니다. 미국 전직 군 정보분석관이 한미연합훈련 관련 기밀을 포함한 군사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커바인 슐츠 전 병장이 2022년부터 약 2년간 중국과 연계된 인물에게 92건 이상의 군사기밀을 넘기고 약 6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밀에는 F-22 전투기와 사드, 하이마스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에서 진행된 미국의 훈련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수사국과 국방부, 육군 방첩사령부의 공조수사로 드러났으며 미 정부는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군 교향악단이 제주 서귀포에서 순회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장병과 시민들은 이들이 마련한 공연을 함께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안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 교향악단이 제주 서귀포 예술의 전당을 감동의 선율로 가득 채웁니다. 현란한 마술사의 손놀림 속에 펼쳐진 마술에 연신 감동이 터집니다. 국군 교향악단의 순회 연주회는 장병들이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섬인 만큼 장병들에게 문화적 위로를, 서귀포 시민들에게는 품격 있는 문화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바다를 누비는 장병 여러분, 그리고 제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공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긴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장병과 군무원으로 이루어진 교향악단은 바다를 지키는 이들과 그 곁을 지켜주는 지역사회를 다양한 공연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무대엔 타악기 협연부터 뮤지컬 공연 그리고 마술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특별히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온 관람객이 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아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과 마술쇼와 또 다양한 볼거리까지 있어서 제주도도 같이 즐기고 이 무대도 같이 즐겼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국군 교향악단은 오늘 29일 광주, 5월 1일 청주 등 전국 주요 부대를 순회하며 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군과 지역이 하나 된 이번 공연은 장병들에겐 힘이 되고 시민들에겐 감동을 주는 무대로 막을 내렸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보병사단이 53회 앙케패스 대혈전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전한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따스한 햇빛이 내려앉은 국립서울연충원에 추모 리본을 단 노병들이 모였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거행한 앙케패스 53주년 추모 행사의 현장. 월남 땅에서 생과 사를 넘나든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전투와 하늘의 별이 된 전우들의 모습은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앙케 지역에서 시산 혈애를 이루면서 승리했던 전투로서 그날을 꿈속에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행사는 현충탑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묘역과 최명신 장군의 묘역을 참배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충관에서 추모식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한 맹호부대 전우들을 기억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던 시절 조국의 부름을 받고 머나먼 월남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선배 전우님들의 숭고한 용기와 고귀한 희생은 맹호부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대 장병 중 참전용사 가족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병들은 맹호부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이 부르면 언제든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헌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앙케패스 대혈전 추모 행사는 작년부터 전투 영웅에 대한 감사의 예를 다하기 위해 영웅들의 소속 부대인 육군 수기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매년 행사를 주관해 참전 영웅들의 헌신과 군인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역만리 타국당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전장을 지킨 맹호부대 전우들의 헌신. 이제 후배 전우들이 그 정신을 이어갑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잠수함은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장보고3 배치1 잠수함부터 더욱 향상된 성능을 지닌 장보고3 배치2 잠수함까지 건조 중에 있는데요. 끊임없는 도전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잠수함의 미래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 이상호입니다. 잠수함 사업단이 구성된 시기는 2015년 12월입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과 기술 협력으로 209급, 214급 잠수함을 기술 협력 생산하던 시기였고 국내 최초로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하면서 방위사업청, 조선소,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연구원,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잠수함 사업단이 주도가 돼서 이러한 여러 관련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 팀 50여 명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한 3,000톤급 중형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3 잠수함 사업은 배치1 사업과 배치2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배치1 사업은 현재 모두 개발이 완료되어 군에 인도하였으며 배치2 사업은 정상 건조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보고3 배치1 잠수함은 우리 손으로 만든 3,000톤급 중형 국산 잠수함입니다. 209급이나 214급 잠수함보다 한 2배 정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커진 공간에 우리가 무장과 이런 미사일과 중어뢰 등을 탑재해서 상당히 우수한 공격력을 갖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 속에서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탑재함으로써 굉장히 강력한 펀치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나 체계와 전투 체계를 국산화하여 탑재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탐지하고 그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P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기부려 체계라고 해서 잠수함 내부에 연료와 산소를 적재하고 이것으로써 연료를 연소시켜서 축전지를 저희들이 이제 충전하고 이것을 동력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길게는 2주에서 3주까지도 수중 작전이 가능한 미래 추진 체계를 탑재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품 잠수함이라고 판단됩니다. 배치2 잠수함은 이제 같은 계열의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배치1 대비 모든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수함의 크기가 커지면은 그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그 센서들, 다양한 소나 체계들이 잠수함에 장착이 됩니다. 소나의 길이가 더 길어지거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그 장비 자체 성능도 같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잠수함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SLBM 수직 발사관도 수량이 더 증가했고 중어뢰를 탑재해서 강력한 펀치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배치2 잠수함은 배치1 잠수함 대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게 된 점입니다. 이는 세계 두 번째로 우리가 3,000톤급 중형 잠수함에 리튬 전지를 탑재한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는 충전 시간도 짧고 연료 효율이 높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SLBM을 탑재하고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잠수함은 세계에서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이 유일한 잠수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잠수함 수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캐나다, 폴란드, 사우디, 필리핀, 중동 및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형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잠수함 수출을 잘 하기 위해서 25년 2월 달에 방위사업청이 주도가 돼서 국내 양대 조선소와 잠수함 수출 원팀 구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에 있어서만큼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원팀 구성에 합의를 했고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은 능히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597년 이순신 제도께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장병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잠수함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잠수함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기여하는 바도 크겠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잠수함을 언제든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해군에 인도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뿐더러 대부분의 장비들이 국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국방력을 세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품 잠수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형 잠수함이 더욱 발전하고 더 훌륭한 잠수함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1사단 33대대와 2사단 수색대대가 고강도 훈련을 통해 실전 전투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1사단 33대대는 산악장비 숙달과 암벽 등반, 헬기 레펠 등을 반복 숙달하며 산악전 기초훈련을, 2사단 수색대대는 급속 헬기 로프 하강과 4km 산악 급속 행군 등 육상 침투 훈련을 하며 강인한 해병 정신과 체력을 다졌습니다. 공군 1전투비행단 특수임무반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황금박쥐부대와 함께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건물 진입과 내부 교전, 레펠 하강 등 시가지 작전에 필요한 전술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장병들은 실전 훈련을 통해 전술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기술연구소가 K-10 제독차에 사용되는 시험 장비를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KDS-1 제독 장치는 오염된 인원과 장비 등을 제독하는 데 활용되고 제어 유닛 통합 시험 장비를 사용하면 제독 장치 이동 정비 시 정비 지원 차량에서 고장 진단이 가능하고 현장 수리를 병행해 정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월 25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맑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예년 기온을 밑도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안과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으며 해안과 산악 지역으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계룡 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20도, 계룡 21도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으로 높은 파고가 예상되어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간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으며 남고 북저 형태의 기압 배치로 지속적으로 해안 산악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